자, 다음은요. 앞에서 우리 조현심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진로 데이터 플랫폼의 대표님이신 우리 다음코리아 대표님, 박성훈 대표님을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PPT를 넘겨주시면 댄스로 나오시나요 혹시? 어우 박수! 우! 네, 뒤에 넘겨주시고요. 자, 대표님 오셨으니까 그래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우리 좋은 분들에게 또 이따가 하시면서 추천도 한번 해주시고. 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리아의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앞서서 저희 조현심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던 퍼스널 브랜딩 자체가 성인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인의 환경에서 변해가는 것들을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좀 본질적으로 초등학교 내 아들, 딸, 또 중학교 내 아들, 딸이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이번 시간에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력은 저는 물리학 석사까지 졸업을 하고요. 고등학교 교사로 첫 직장을 시작했고요. 교사를 5년 정도 하다가 3년 차부터 교사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너무 하고 싶어서 사업을 하려고 나왔다가 EBS 교육방송의 진로사업부 대표를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음커리어라는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고요. 서울대 특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구청, 그리고 특히 양천구청에서 코로나 이전에 모든 진로 박람회는 저희 회사가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내 아들, 딸이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얘가 특목을 갈 것 같고 자사를 갈 것 같아.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성적이 어느 정도 되게 우수하지.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을 봤을 때 의사가 될 것 같아. 그 친구들은 이런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걸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이유는 결국 그 의사가 다뤄야 되는 기술과 기계가 바로 IoT, 인공지능, 블록체인의 이런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면 미래의 핵심 인재 역량은 무엇인가? 근데 나왔잖아요. 무엇인가 찍어내고 무엇인가 우수한 학습적인 형태의 문제풀이적 능력이 뛰어난 친구가 뛰어났던 시대에 지금은 어떤 누군가와 협업을 하고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친구가 사실 기계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역량입니다. 근데 그 역량들을요, 우리 어머니들은 또는 우리 아버지들은 바라보기가 힘들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배웠던 환경,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부분들의 분위기 조성은 너가 어떤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 너의 결과가 반에서 몇 등이고 너가 몇 등급이고 그걸 통해서 서울 연고대를 가는 게 모든 개런티를 해.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거 보고 우리는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사고를 가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나빠질 수 있대요. 건강이 나빠지면 어디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겠죠. 네, 하늘나라 간다고 합니다. 네. 또 있어요. 우리 자유로운 우리 아이들을 보면 설상가상이라는 거 누구든지 알겠죠? 네. 설사가 또 밥 먹기 전에 꼭 숨 씻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질문을 받으면서 저는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걸 보면 술에 취해서 큰 소리 지르는 게 뭐죠? 고성방가죠? 네. 아빠인가? 네. 제가 혹시 우리 아들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준비를 해봤는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요. 이런 자유로운 사고가 멈추면 안 돼요. 사실. 근데 이 자유로운 사고가 언제 멈추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슬슬 멈추기 시작합니다. 왜? 제약이 생기고요. 그 제약 안에서 내 아들을 딸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점점 생기죠.
아시겠지만 7살만 돼도 학원비가 월 수영 보내고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몇 가지만 시켜도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상품권 얼마짜리? 10만 원짜리인가요? 그럼 퀴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이 대략적으로 몇 분일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손 진짜 빨리 드셔서 몇 분이요? 300. 틀렸지만 가장 먼저 하셨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만 원으로 맛있는 거 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축하드립니다. 네. 보시면 이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학생들과 내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그 전에는 학교 중심이었어요. 뭐냐면 학교에서 얘기하는 대로 알려주고 따라오고 성실하면 이 아이는 엄청 훌륭하고 인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학생 중심. 학생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아들과 딸에게 너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고 배우고 싶은 게 무엇인지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묻는 용어입니다. 학생 중심. 그러면 이게 어떤 무서운 부분의 시작이냐면 오늘 집에 가서 내 아들과 또 딸에게 꼭 물어봐 주세요. 아들, 학원 왜 가? 딸, 학원 왜 가? 꼭 물어봐 주세요. 뭐라고 할까요? 아이씨, 엄마 가라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보면 이게 작년부터 서울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보세요. 이 자리에 설령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이 계셔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학년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대학들은 문은 닫고 있지만 결국은 대학들의 숙제는 어떤 인재를 뽑아서 우리 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이 사회의 핵심 인재가 되는지를 대학들은 항상 고민합니다. 그러면 서울대가 왜 이렇게 뽑았을까를 우리는 봐야 되겠죠. 보면 2023학년도 입시 전형이고요. 여기서 지균이라고 있어요. 지역 균형이 있고요. 일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려우니까 이 멘트는 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교사든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든 중학교 학부모님들이든 정시와 수시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시는 뭘로 가는 거죠? 수능으로 가는 겁니다. 수시는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학교 생활에 내신이 우수한 친구가 가는 거. 엄마, 나 1등급, 1등급이야. 그걸로 가는 게 교과 전형이고요. 아들이 2등급, 2.5등급, 3등급인데 학생부를 잘 썼어. 학교의 동아리나 여러 가지를 잘 썼어. 세트. 이런 걸 잘 써서 가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작년부터요. 올해도 이렇게 뽑고 올해 고대도 이렇게 뽑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아들, 딸이 중2 밑에잖아요. 중 밑에면 이거는 100%라는 거예요. 100%. 이게 뭐가 100%냐? 정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로우를 이해하려면 이 입시 제도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엄마인데 저걸 왜 듣고 앉아있지? 초등학교 때부터 먼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학습적 시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알아야 되는 건 이게 정시예요. 수능으로 원래 100% 가는데 수능을 60%만 넣고요. 교과를 40% 넣어요. 정시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목을 가거나 자사고를 가면 이게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하나고는요. 서울대를 4명 보냈습니다. 49명 보냈는데 4명이 정시로 갔고요. 45명은 수시로 갔어요. 이게 특목과 자사고의 그 특징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정시와 우리는 그 특징을 알아야 돼요. 정시가 수능으로 가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교과가 들어갔다는 건 뭘까요? 더 이상 얘가 수학 능력적 문제풀이가 우수하다고 해서 얘의 우수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복잡하게 이 아이를 보겠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과평가에 3가지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내신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두 번째 또 뭐가 들어갈까요? 이게 들어갑니다.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이라고. 무슨 얘기냐? 자네는 우리 학교에 이과를 오기 위해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무엇을 선택해서 들었나? 즉 이거를 5글자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이 전공 적합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내신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합격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만약에 주변에 고등학생 자녀를 둔 친한 학부모가 있다면 아시겠지만 이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중고등학교가 돼서 대학을 갈 때는 세특은 없으면 대학을 갈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CLC가 사실 목동에서 최고의 학원으로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그동안 이끌어왔던 리더적인 부분의 교육적 철학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CLC 소속된 어떠한 직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CLC가 그동안 만들어온 그 역사는요 엄청난 유의미성을 갖습니다. CDP라는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생부 관리를 할 수 있게 특목이나 자사고를 이미 잘해왔던 학원이에요. 근데 이 학원이 했던 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뭔지 아세요? 일반고 가는 아이들도 이제 다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고교학점제예요. 이 부분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이면 보세요. 고교 기여 대학에 90개 대학에 600억을 지원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야, 고교학점제랑 정시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이제 원론적인 부분으로 다시 내려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초등학생들도 선택 과목이 도입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중1 학부모님 계신가요? 여기 중1. 잠깐 손 들어주시면 중1 학부모님들 자유학기제예요? 학년제예요? 네, 이제 학기제로 바뀝니다. 학년제도 될 수 있는데요. 학기제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 이유가요. 1년 동안 했던 자유학년제가 한 학기가 뚝 떨어져가지고 3학년 2학기로 갑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진로 연계학기. 진로 연계학기는 뭐냐? 고교학점제라는 거죠. 그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국가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자꾸 어떻게 이해하냐면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에 따라서 이런 정책들이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신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긴 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라는 부분에 학습적인 거나 교육적 목적으로 최초로 교과서가 발간된 정부는 어떤 정부일까요? 제가 틀렸다고 어머니 틀리셨으니까 나가주세요 이러지 않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떤 정보일까요? 맞히시면 네 상품권 김대중 정답입니다. 한 번에 네 김대중 정부에서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서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고요. 그 뒤에 이명박 정부의 영어 중심 교육과 함께 진로라는 부분이 더 강화가 됐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도에 진로교육법이 12월에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자유학기제가 전국에 전면 시행되고요.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학점제가 2018년도부터 연구학교와 선도학교에 시범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 보수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부가 오든 간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형태가 어떻든. 두 번째, 그러면 이 복잡한 제도는 저희 대한민국만 할까요? 아니요. OECD 국가에서 일본 빼고 다 하는 제도입니다. 유럽, 미국, 호주 다 해요. 고교학점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집중 너무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렇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너무 무서워요. 웃으면서, 정말 무서워서. 웃으면서 이렇게 어딜 봐도 한번 얘기 좀 해봐. 좋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살짝 눈웃음 이렇게 져주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교학점제나 이런 게 유엔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술, 문화, 경제, 교육. 그러니까 글로벌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흐름 자체에 고교학점제가 있어요. 카테고리 안에.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생각보다 많은 걸 준비했어요. 보실까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도입되는 선택 과목은 뭐예요? 이거예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생기는데요. 얘네들이 3학년, 4학년 되면 학교에 방과후 수업처럼 학원이랑 교장 선생님이 입찰에 관련했던 것처럼 학교에 필요한 과목들을 이렇게 예시예요. 만듭니다. 지역 연계, 생태 환경, 디지털 기초 소양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할까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경험의 중요성, 공교육에서 책임질게. 근데 중요한 건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험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교육에 또 집중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요, 한글 해독 교육을 강화하고자 국가에서 이렇게 늘렸어요. 34시간 언제부터?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범 운영으로 늘립니다. 왜 그럴까요? 네, 문해력과 독해력이 굉장히 아이들을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볼까요?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은 뭘까요? 이동식 두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동식 두뇌랑 챗GPT처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걸 내 아들, 내 딸은요 못 알아들어요. 대표적인 예가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뭐 사과를 하는데 심심해? 이거 얘가 실제 언론에서도 났죠. 그리고 사흘을 뭐라고 이해해요? 사흘. 네, 실제 4일이라고 하신 거 아니죠? 네, 3일입니다. 그쵸? 나흘이 4일이고. 근데 아이들은 그런 문해력과 독해력이 없을 때 아무리 챗GPT가 좋은 정보를 전달해줘도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두 번째, 문해력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좁혀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초등학교 저학년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권장하는 교육 중 영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요, 문해력과 독해력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적 시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학년제는 이렇게 또 바뀝니다. 자유학기제와 그리고 진로 연계학기로 바뀌죠.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고처럼 여러 자사고나 과고 등을 갈 때요, 거기에 입학 전형의 합격 비결이 뭘까요? 실제 그 고등학교에 제가 어느 정도로 공부하냐면 그 고등학교에 입학처장이나 이렇게 입시 보는 선생님들이 유튜브 찍은 거 진짜 찾아서 다 보거든요. 거기서 통용돼서 같이 반복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뭘까요? 진로가 분명하고 진로가 점점 명확한 친구일수록 합격 확률이 높답니다. 왜 그럴까요? 동아리 활동, 자기소개서 등이 그에 따라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는 세특은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자기소개서가 내년에 없어집니다. 2024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없어진 거죠. 입시 전형부터니까. 근데 중학교는 자기소개서가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것들을 써본 친구, 발표하는 친구들만 익숙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CH와 함께하는 최고의 오늘 이런 특강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소개서가 오늘 써볼까요? 자기소개서가 없어지지 않았어. 적어도 우리들은. 그렇게 알아야 돼요. 자기소개서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면 자기소개서 화살표하고요, 교과 목별 자기소개서로 바뀐 거예요. 이름이. 교과 목별 자기소개서는 뭘까요? 결국? 그렇죠. 세특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워딩이 바뀌었고 무엇이 됐는지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즉, 아시죠? 특목이나 자사고를 준비하다 떨어져서 일반고를 간 친구들은요, 그냥 일반고를 준비하다가 대학을 가는 친구들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보시면 창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학교에서 다양하게 3학년 2학기 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중1 자유학기제 때 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한가요? 안 보죠. 그걸 보지 않으니 내 아들, 딸이 사실 더 학습적인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3학년 2학기 때 시험 볼까요? 안 볼까요? 진로 연계학기. 네, 안 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누구부터냐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의 전면 시행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있다면 중1부터는 시범 운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연계학기가 초6도 생기고요. 초6 2학기, 중3 2학기에 생겨요. 지금 이 부분의 교육적 정책들이요. 교육부가 발표한 거예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진짜 다 놓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왜냐면 이 고교학점제는요. 엄청난 무서운 거라니까요. 근데 이 무서운 걸 왜 우리는 모르는 줄 알아요? 그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그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듣고자 하는 과목을요.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화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들어야 돼요. 하나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냐면 아들이나 딸은 물을 거예요. 엄마,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화 나 뭐 들을까 엄마? 우리 딸이 실제로 물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엄마 나 뭐 들어? 딸 왜 그래? 네, 밥 먹자.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아들, 너 뭐 하고 싶어? 우리 딸, 뭐 하고 싶어요가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전에는 단순히 드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드림은 뭐 꿈을 찾는 과정이고, 그게 없어도 되고, 그리고 살다 보면 생겨. 근데 살다 보면 생기는 시대를 살았던 건 우리인데요. 그걸 교육과정 안에 얘네들이 국어, 영어, 수학처럼 트레이닝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탐색들을 통해서 직업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 직업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내 아이에게 탑재가 되는 걸 원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보지 않은 부분을 내 아들, 딸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제도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이 고교학점제를 미국의 교육평론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준비된 누군가한테 살릴 수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누군가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제도로 되게 무서운 제도입니다. 이 무서운 제도가 왜 우리나라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서우면 학부모들이 뭐 학부모 연합회든 뭐가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돼 있는 제도, 왜 국가에선 제대로 된 설명이 없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든 그럼 뭘 해야 되고, 지금 고1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아예 없죠. 왜 없을까요?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 이슈가 언제 터질까요? 네? 네, 올해 터지진 않을 겁니다. 내년? 고1이 고2 2학기가 되는 내년 2학기 때 난리가 날 거예요. 그때 입시를 준비하는 학부모들과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준비하면 대학을 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이렇게 시행했다고? 라는 부분으로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경험했어요. 제도적으로. 언제요? 2015년도에 자유학기제 때 경험했습니다. 그때 자유학기제 전국에 전면 시행됐을 때 전국의 학부모님들이요, 불만 아무도 없었어요. 불만 언제 생긴 줄 아세요? 네, 맞아요. 그 다음 연도 첫 시험을 봤는데 내 아들, 딸이 똥멍청이야. 와, 진짜 이 정도까지 생각 안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아들, 딸을 불러서 물었어. 아들, 그럼 너 그래, 좋아. 작년에 뭐 배웠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진로를 배운 것도 아니고 교과가 관리된 것도 아니고 처음엔요, 이 부분 때문에 중2를 학원에 안 보내는 문화가 형성된 거 아세요? 1, 2년 동안? 그래, 너 노는 김에 놀아. 이게 실제 됐었어요. 근데 그 뒤에 오히려 선행의 시기로 다시 바뀌었죠. 근데 이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년 2학년 2학기가 되면 이제 그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CNC가 여기를 빌리고
밖에서 꽃을 준비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할 때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네, 돈 날립니다. 돈을 엄청 쓴 거예요. CNC가. 근데 그러면서 왜 이 자리를 한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NC는요, 단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우수한 학원임에도 그 뒤에 이면이 있어요. 정말 우리 학원을 다니는 학부모와 적어도 학생들은 본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성적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교육의 본질을 통해서 학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본인도 성장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멋지지 않나요? 네, 우리 CNC 관계자들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고교학점제라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고교학점제 언제 시작이 될까요? 언제 시작이 될까요? 고교학점제 2025년. 예, 맞습니다. 2025년도에 전면 시행이 맞고요. 고교학점제는 단계적 본격 시행은 올해부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단계적 본격 시행 빼고 고교학점제는요, 올해부터 시행이 됐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고1 학부모님 계십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혹시 중3 학부모님 계실까요? 네. 중3 학부모님들까지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있어요. 아시겠지만, 설명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고교학점제는 시행이 됐는데요. 공교육의 준비가 너무 미흡해요. 그 얘기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잖아요. 지금 고1과 중3은요. 이 과목 개설이 다 안 돼.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갔는데 원래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학교는 문학이랑 언어와 매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화법과 작문이라는 수업을 들어서 이거와 관련된 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손해예요, 아니에요? 네. 그게 되게 피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까지? 중3까지요. 그리고 제가 막 CNC 되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CNC가 진짜 그렇게 좋으면 혹시 앞에서 강연하는 대표님도 뭐 조카나 주변에 CNC를 진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보내고 있어요. 중2짜리랑 지금 올해 고1인데요. 그 중3부터 특목 준비하면서 CNC를 보냈는데 제 조카, 첫 조카는 떨어졌어요, 특목이. 그래서 일반고를 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고1이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준비되지가 않으면요.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그에 앞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고교학점제는요. 대학생처럼 학점을 들어야 됩니다. 192학점. 192학점을 들으면 졸업할 수가 있는 제도예요. 우리 때는 뭐였어요? 단위수였어요. 단위수. 학교에서 시간표가 나오면 그 시간표를 듣고 그거대로 따라서 수업을 들으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은요. 그 시간표를 192학점으로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듣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실질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한 학교에서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아이들인데요. 얘는 의학보건계열이고 얘는 상경계열이에요. 시간표 잠깐 눈으로 보세요. 같나 다르나. 얘가 앞에서의 여러 가지 선택 과목들을 가지고요. 이런 시간표를 완성해야 돼요. 내 아들, 딸이. 학교에서 시간표를 주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자그마치 192학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겠죠. 혹시요, 대학생처럼 들을 수 있는 학점제라면 어느 학기에는 좀 적게 듣고요. 어느 학기에는 좀 많이 듣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학점을 어느 학기에는 적게 들을 수도 있고요. 어느 학기에는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고교학점제에서는요. 두 번째, 내 아들 또는 내 딸이 엄청난 관심이 많아서 이걸 꽉꽉꽉꽉 채워서 고3 1학기 때 다 들었어. 192학점을. 조기 졸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나만 아는 게 나았어. 좋았어. 저만 아는 게 있어야 또 강의할 때 재밌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기 졸업이 안 돼요. 그러면 내 아들, 딸이
학점을 막 어느 때 적게 듣고 어느 때 많이 듣고 하는 걸 권장해야 될까요? 밸런스 있게 듣는 걸 권장해야 될까요? 네, 밸런스 있게 듣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 94단위에서 84점, 이 말은 뭐냐면 국영수 있죠?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시수가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와요. 그럼요. 학생분은 어쨌든 남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영어, 수학을 94점, 4점 정도를 좀 최대한 많이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84점 최소만 듣고 나머지는 제 아이가 연세대학교 공대를 가고 싶어 하니까 AI 인공지능 이론이라는 마이스터고 수업을 여름방학 때 수강 신청해서 듣는 게 좋을까요가 2안이겠죠? 1안이 좋을까요? 2안이 좋을까요? 2안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뭘 듣고자 하는 게 명확하면 고등학교에서 걔가 위너예요. 고교학점제 되게 무섭다니까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이요. 지금 이게 서울대 전공 과목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핵심 권장 과목이 따로 있고요. 권장 과목이 있고 이래요. 핵심 권장 과목은 안 들으면 마이너스입니다. 핵심 권장 과목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진 찍으면서 놓치면 안 되는 워딩이 있어요.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너 무슨 과 갈 거야? 이거 백날 주면 뭐해? 너 무슨 과 갈 거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서울대 보면요. 이겁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표가 이거예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근데 서울대만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 핵심 권장 과목 및 권장 과목이 있고 핵심 권장 과목은 전공 분야의 학문적 기초 소양을 너가 대학 와서 닦지 말고 고등학교 때 기초 소양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와. 이해하셨죠? 그리고 권장 과목은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핵심 권장 과목을 듣지 않고 그 과를 지원하면 페널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지금 2024학년도 입시 전형이에요. 올해.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지금 중2 밑에는요, 이게 더 강화되고 더 다양하게 될 거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그때 가서 준비하실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 특강은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는 축복이고요, 중학교 학부모님들한테는 필수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건 고등학교 때 준비가 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워딩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내 자녀, 아들, 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네. 고교 대입의 시간이요. 3년이 단축됐습니다. 즉, 고3 때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지원했던 그 부분이요. 중3 때 어느 정도가 정해져야 돼요. 그걸 무슨 표현을 하냐면 계열 설정입니다. 중3 아들이 얘기해야 돼요. 엄마, 나 그래도 공학 계열이 좀 재밌는 것 같아. 교육 계열이 좀 재밌는 것 같아. 이런 계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들을 꼭 가지고서 우리가 이미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고1, 중3은 어떤 선택이 없냐면 융합 선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2 밑에 있죠. 중2, 중1, 초6 얘네들은요. 융합 선택, 전문교과 1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럼 여기서 혹시 제 강의가 두 번째이신 분은 이번에는 이렇게 스포하시지 마시고 혹시 대한민국의 고교학점제 과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250. 혹시 제 강의 두 번째일까요? 아니에요? 확실하십니까? 너무 한 번에 맞추셨어요. 어떻게 하셨지? 이거 맞히기 힘든데. 250개.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의 개수가 250개예요. 250개에서 내 자녀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런 부분들로 아이들이 돼서 이런 시간표가 나오고요.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물리학, 천문학 이렇게 있죠. 건설환경공학부, 기계공학부 이런 것들이 될 때 아이들이 핵심 권장 과목을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물리학 2 있잖아요. 이걸 위계의 과목이라고 합니다. 얘가 화학 1을 들었잖아요. 물리학 2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고3 때 엄마 나 건설환경공학부 가고 싶어. 아니 기계공학부 가고 싶어. 근데 그 전에 화학 1 들었어.
얘는 페널티가 되겠죠. 이제 이해되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제도인지? 그러니까 즉 고1부터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예전에 유행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것처럼 거기서 유행했던 멘트가 있죠.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돼요. 네. 근데 저는 그 말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교육부의 정책의 발표를 믿으셔야 돼요. 이 부분의 플로우는 단순히 어떻게 흐름적인 부분에서 정부들의 흐름이 아니라는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 핵심 인재 역량은 더 이상 문제풀이성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제가 얘기할 때 좋아하는 용어가 있어요. KPI라고 하는 기업 역량 평가의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너희 회사의 핵심 역량 지표가 뭐야? 우리는 특허가 몇 개고요. 저희는 연봉이 높고요. 우리는 복지가 되게 좋아요. 핵심 역량 지표일 수 있는데요. 더 이상 내 자녀들의 핵심 역량 지표가 국어, 영어, 수학에 국한되지 않는 거예요. 핵심 역량 지표는 뭐냐면 너 뭐 하고 싶어? 아 저요? 유튜버요. 진짜. 이럴 수 있지만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여러 가지가 내 자녀에게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있어야 돼요. 우리 사실 다 한 번씩 이런 노력들 해보셨잖아요. 키자니아 다녀와 보셨죠? 너 꿈이 요리사. 잠깐 사진 못 찍었어. 잠깐만 사진 찍고. 우리는 다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이거는 문과예요. 문과는 죄송한데 핵심 권장 과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과의 문과 침공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이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때는 문과, 이과였잖아요.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은요. 계열이라고요. 계열.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아이들의 이런 계열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얼마나 발빠른지를 보여주는 기사예요. 교육부. 아까 제가 올해 고1인데 고교학점제 과목이 다 개설이 됐다고 했어요? 안 됐다고 했어요? 안 됐다고 했죠? 보시면 경남, 광주, 대구, 인천 등 4개 지역은요. 그걸 대비해서 올해 1월 1일 날 온라인 학점 들을 수 있는 수강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부터입니다. 얘네들은 언어와 매체가 학교에 없으면 온라인에 들어와서 들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볼까요? 온라인으로 봅니다. 정말요? 네. 그러면 대리 시험을 보든가 오픈북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뒤에서 얘기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들은 절대 평가가 되는 겁니다. 등급으로 환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보시면 이렇게 교육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제가 20분 안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보시면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요. 죄송한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특목고를 보내야 되나요? 이런 고교학점제가 되면요. 고교학점제가 되면 특목이나 자사를 보내야 될까요? 안 보내야 될까요? 네, 보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평가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상대평가는 또 다른 말로 뭘까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그러면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뭔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계신 학부모님의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A라고 하겠습니다. A의 학부모님 딸이 어느 날 집에 왔어. 엄마, 나 이번 시험 진짜 잘 본 거 알아? 딸 몇 점인데? 94점 맞았어. 와, 우리 딸 진짜 잘했다. 그럼 반에서 1등이야? 그럼 1등은 아닌데 나 빼고 다 97점이야. 그러면 상대평가는 뭐냐면 얘는 거의 꼴등급이 나와요. 근데 절대평가는요. 기적의 올 A 등급이 나옵니다. 반 아이들이. 즉 뭐냐면 어떤 기준을 넘어가면 그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거는 어느 정도로 멋진 제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얘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A인지, 공부를 적당히 잘하는 A인지, 가까스로 A를 맞은 A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네.
성적 변별력, 얘가 공부를 잘하는 구별할 수 있는 법은 조금은 떨어집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그거 안에서 여러 가지, 너가 정말 학습적인 능력으로 너의 모든 것들이 개런티 됐던 세상은 사실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더 이상 A가 어떤 A인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A가 왜 우수한지를 우리는 어떻게 기록해야 돼요? 세특에 기록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전에 우리가 진짜 이걸 보면 영화에서 그 영화 제목 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위? 아니잖아요. 그 영화. 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호응을 안 해주시면, 그 옛날 영화를 왜 얘기하고, 저도 신문에서 봤어요. 그런 영화가 있었대요. 있었대.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영화가 지금 행복은 성적순위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진짜 지금의 시대에는 이런 행복 자체가 성적으로 매기지 않고요. 뭐냐면, 너가 B지만 어떤 것들이 훌륭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적표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실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성적표가 나온다고 샘플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이렇게 올립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제가 지금 중2 밑에는 절대평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절대평가면 이 페이지에서 있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죠? 어떤 거요? 맞습니다. 석차 등급이 절대평가에서 있으면 안 돼요. 그쵸? 상대평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치동의 학부모 특강이나 이런 것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여기서 가져가야 돼요. 절대평가라고는 하지만 중요합니다. 고1 성적에는요,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석차 9등급이 병기가 된다는 겁니다. 병행해서 기록이 돼요.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A인데 2등급 고1 때 성적에 이렇게 A인데 가로치고 2등급 A인데 가로치고 4등급 A인데 가로치고 3등급 A인데 1등급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 A, B, C와 함께 9등급 평가가 병행해서 가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중2 밑에 학부모님이라면 고1 성적이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속으면 안 돼요. 하지만 교육부에 문의하잖아요. 절대평가라고 안내해요. 절대평가인데 참고하시라고 써있습니다라고 안내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강의를 왔기 때문에 상대평가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두 번째, 이걸로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는 앞으로 고등학교 성적 때 공통 과목임에도 조금 더 집중해서 관리해야 되는 학년은 몇 학년일까요? 1학년이에요. 이해하셨어요? 1학년 때 성적이 중요해집니다. 즉 이거랑 비슷해요. 하나고의 4등급과 여의도 고등학교의 4등급이 같은 4등급일까요? 아니죠. 근데 교육부에 같은 4등급의 반영 점수가 같나 틀리다라고 물으면 공식 답변은 뭘까요? 같습니다. 느낌적 느낌으로 우린 아닌 걸 알죠. 네, 똑같습니다. 고1 성적이 참고하라고 이게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이슈들은 있어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것도 없애자. 이것도 아예 없애고 진짜 그냥 절대평가로 하자라는 의견들은 있으나 현재 오늘부로도 정해져서 확실한 팩트는 현재는 이렇게 나갑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특별한 발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적들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A, B, C, D, 2고요. 그리고 꽈락이 있습니다. 40% 미만이면 이걸 이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보시면 앞부분 잠깐 넘어갈게요. 보시면 여기서 A, B가 이렇게 있잖아요. A, B. 앞으로 웬만하면 A, B를 학교에서요 40% 정도는 맞춰줄 겁니다. 정말 많이 주는 거예요. 전교에서 40%를 A, B를 주면 그쵸?
제가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절대평가가 되면 고등학교, 양정여고나 아니면 신목고등학교에서 학점을 더 잘 주려고 할까요? 잘 안 주려고 할까요? 잘 주려고 하죠. 왜? 입시에 대해서 합격률을 높이려면 절대평가의 등급이 어쨌든 좋아야 높아지니까 그렇죠. 두 번째, 아이들이 특목이나 자사고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일반고를 지원하더라도 아무리 뺑뺑이어도 지원해요, 안 해요? 하죠. 만약에 그 고등학교에 절대평가 등급 안 준대, 지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절대평가로 되는 순간 학교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등급을 더 잘 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특목이나 자사고를 왜 꼭 가야 되냐면 여기서 이유가 나와요. 바로 특목도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특목이 절대평가가 아니면 이런 부분의 질문들이 있었죠. 어느 날 엄마가 원장님 또는 저희 부원장님, 제 딸은요 초등학교 영재반 출신인 거 알죠? 영재원 여기 다 다니다가 중학교도 국제중 갈까 하다가 그냥 일방중 왔고요. 고등학교는 무조건 특목 갈 수는 있어요, 성적이. 근데 걱정이 있어요. 멘탈이 쿠쿠다스예요. 만지면 으스러져요. 그 무슨 얘기냐면 시험 점수가 한 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멘탈이 무너져서 못 잡을까봐 그냥 일반고 가서 성적을 잘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특목 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기질, 성향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근데 지금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중2 밑에부터. 고민하지 마세요. 특목 자사고는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냥 못하더라도 지원 무조건 하세요. 이해하셨어요? 특목 자사고는요 절대평가로 되는 순간 완전 보너스가 있죠. 엄청난 보너스. 엄청난 보너스가 뭐예요? 뭘까요? 세특관리나 과학탐구 활동 보고서들을 정말 최적화돼서 많이 합니다. 일반고에서는 본인이 관리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하고 특목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거의 한 이 부분이 세 번째로 되게 중요합니다. 보면 자동공진이라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첫 번째, 학생부 기재 항목은 축소된 게 맞습니다. 기재 항목은 축소가 됐어요. 두 번째, 영향력까지 축소가 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축소됐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말인즉슨 축소가 됐다는 건 이거에 대해서 주저리 관리 다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만 관리해 라는 부분입니다. 자율동아리, 개인봉사활동 이런 거 다 미반영인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자율동아리 내 딸이 양정여고로 갔는데 양정여고에서 충분히 서울대학교는 못 가더라도 연고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아. 양정여고 정규권에서 얘가 연대에 예를 들어서 정치외교학과를 가고 싶은데 학교에 정치랑 관련된 동아리가 없어. 그래서 얘가 친구 5명을 만들어가지고 선생님을 배정받아서 동아리가 만들어졌어. 그게 자율동아리예요. 그렇게 된 게. 자율동아리는 대입에 반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 가서 동아리를 만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이제는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얘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고등학교에 국회 탐방 동아리가 있는 거야. 학교에 있어. 그거는 선택 동아리거든요. 선택 동아리는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정여고에 신목고등학교에 뭐가 있는지를 우린 미리 알아야 돼. 거기 가면. 이해하셨어요? 그 동아리가 반영이 되는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0점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걸 전공적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 미반영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제가 강의 여러 번 찾다 보니까 막 되게 유명한 분도 잘못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개인 봉사활동 실적 미반영인데 교내 봉사활동은 실적 반영이 된다라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어떤 봉사활동 실적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양정여고에서 이화여대에 신방과 신문방송학과를 가고 싶어 했어. 그랬는데 얘가 학교를 갔더니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양정여고에 방송제라는 큰 행사가 있고 그걸 교사가 지도해서 이거를
학생 20명을 스텝으로 봉사활동을 했어. 반영이 됩니다. 그런 것만. 교내라고 해서 화장실 청소 반영 안 돼요. 이해하셨죠? 어떤 거냐면 너희들의 목적 없는 건 이제 우리는 보지 않겠어. 지금 이거는 대치에서도 선택된 학부모님들만 듣는 특강이에요. 정말. 프라이드를 갖춰야 돼요. 나가서 커피숍에서 누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 옆에서 웃으면서 지나가세요. 뭘 모르고 있네 아주. 우리는 학생부에 대한 관리적 측면이 정말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수상 경력, 독서 활동. 단순 미반영인데요. 어디 녹일 수 있냐면 진로 활동과 자율 활동에 녹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독후감 대회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얘가 금상을 입상했는데 수상 경력은 못 써. 못 써도 되지. 근데 진로 활동이 뭐야? 위 학생은 작가를 꿈꾸며 국어국문학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학생으로서 교내 독후감 대회를 참여하였고 금상으로 입상하는 바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로에 대한 고민이 확실하며 이 진로에 대한 꾸준한 부분들의 활동을 이어져 나가고 있는 활발한 학생인 진로 활동 사항에 500자로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없으면 결국은 뭔지 아세요? 아, 이거 중요하지 않아. 결국은 교과 점수랑 정시야. 근데 정시 수능으로만 가요, 못 가요 이제? 못 가요. 이것들 아까 얘기했죠. 세특스라고 하면 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도 요즘은 그럽니다. 얘들아 너희 이번에 이제 선생님이 세특 정리하고 있으니까 너희 이번 학기에 이번 과목 세특 좀 반영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 거 써서 내. 선생님이 읽어보고 특별한 이상 없으면 반영해줄게 이럽니다. 여학생들은 그래도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남학생들은 점 찍어요. 점 찍고 그냥 제출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 이거 써야 대학 간다니까? 뭐라고요? 수능으로 대학 갈 거예요. 이제 수능으로 대학 못 가요. 이해하셨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정확한 워딩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준비가 고1 때는 안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고1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도 교과적 부분들을 신경 쓰고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중3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반복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국가에서 한 이런 온라인 교육은 이미 시행돼서 얘가 출석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고교학점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수능과는요 양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유튜브나 구글링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고교학점제를 반대하는 전문가도 또는 고교학점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도 수능과 고교학점제는 양존할 수 없다는 동일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바뀌어야 돼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자면 수능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학생부 도입 종합에 대해서도 총장 133개에 대해 90개 총장님들은요 학생부 종합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2028학년도 대입 전형을 내년 4월에 이제 발표하거든요. 4년 전에 하기 때문에 그게 중2 입학 전형입니다. 대입. 거기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수능이 미국의 SAT처럼 최저 어떤 등급컷처럼 조건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에 대해서 교과적인 부분이 얼마나 잘 관리되는지 부분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MBN에서 이 방송을 했는데요. 이분 강의를 오늘 제가 다 하지 못한 걸 이분 강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조남호 대표님 1,000원 결제하면 이 강의 볼 수 있거든요. 50분입니다. 50분 절대 안 아까워요. 이거 이미 1년 됐는데 이 강의가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세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의 진로는 어떠한 삶이 아니고 입시 문제라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실제로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쫓아와요. 여기서 보너스, 어떤 보너스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되면 모티베이션 스터디라고 하는 동기부여 학습이 여기 안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옵니다. 왜? 엄마 나 뭐 하고 싶어서. 뭐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에 보세요. 세트.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자료들을 다 받아보시고 싶죠? 네, 세특 예시가 되게 많거든요. 오늘 다 못한 거.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일괄 발송을 이 자료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인 뭐 특목이나 자사고에 참고할 만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동안 안 쓰셨군요. 지금 갑자기 종이 주섬주섬 꺼내시면서 쓰는 걸 보니까 그거를 써서 주시면 이런 정보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말 마무리 진로가 혹시 이럴 수 있어요. 진로가 결정됐다가 진로가 바뀔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고1까지 진로가 교육 계열이었는데 얘가 하다 보니까 공학 계열로 바뀌었어.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네,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단 바뀌어도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학생부에 그 바뀐 이유가 기록돼야 됩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게 되지 않으면 페널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록이 되면 오히려 베네핏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더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진단검사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건강검진 1년에 6번 받으면 건강해지나요? 지금 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건강해질 수 있죠. 이렇게 건강검진 많이 받다 보면 건강해질 수 있는데 건강검진 자체만으로는 건강해지기 힘들죠. 진단검사가 똑같습니다. 진단만 많이 받아서는 진로에 대한 많은 깊이 있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이걸 역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진로에 대한 역량. 엄마, 나 저 직업이 좋아. 저 직업이 관심이 있어. 또는 나는 이 계열이 싫은 것 같아. 싫은 이유, 좋은 이유? 그러면 그걸 잘할 만한 자신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탐구하고 이런 게 뭐예요? 바로 트레이닝입니다.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뭐처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 다음 뭐예요? 진로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실제 있었던 예시를 들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2017년도에 독일에서 야구를 되게 좋아했던 중2짜리 학생이 있어요. 이 중2짜리 학생이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어떤 수업이냐면 창업 수업이 있어요. 중2짜리. 창업 수업을 받는데 얘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토요일마다 친구들을 모아서 야구 수업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야구가 끝까지 게임을 끝난 적이 별로 없는 거야. 왜? 중간중간에 누가 꼭 다쳐. 넘어지던, 벌에 쏘이던, 화상을 입던. 근데 어느 날 본인이 다쳤네? 본인이 다쳐서 친구들이 얘가 도로하다가 다리가 까졌으니까 야, 또 빨리 병원 가봐 하는데 병원을 안 가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더니 무엇인가 유레카처럼 문을 쾅쾅쾅쾅 두드려. 쾅쾅쾅쾅. 엄마, 문 열어봐. 문 열었어, 엄마가. 그러니까 얘기해. 엄마, 너 다리 왜 그래?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내 얘기 들어봐. 내가 진짜 좋은 생각이 났는데 내가 이렇게 다쳐도 병원을 안 가도 될 것 같아. 왜? 응급용품 자판기라는 게 있으면 누르면 밴드가 나오고 누르면 포비돈이 나오고 누르면 파스가 나오는 그런 응급용품 자판기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와, 우리 아들 진짜 굿 아이디어.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아빠가 오면 사업계획서를 써볼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2018년도에 300만 불의 선수출 계약을 맺어요. 실제. 이걸 우리나라에 대입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아들이 축구를 좋아하잖아. 다쳤어. 막 왔어. 막 그러면 엄마 문 열어봐 해서 문 열었더니 너 다리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 들어봐. 응급용품 자판기가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하고 내 아들이 얘기했어.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처음은 진짜 비슷할 것 같아요. 아들, 와, 진짜 굿 아이디어. 진짜. 그러면서 두 번째가 약간 다를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씻고 학원 가자? 저의 강의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소통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통과 아이들과의 함께하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단순 삶에서도 중요한데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이게 교육정책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왔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정보를 주셨죠. 근데 우리 어머님들도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성훈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